사람은 오래전부터 죽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너무 억울하게 끝난 죽음, 너무 슬프고 너무 처참해서 산 사람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죽음. 그리고 인간은 그런 죽음 앞에서 하나의 상상을 만들었습니다. 죽었지만 떠나지 못한 자, 사라졌지만 끝나지 않은 존재, 원한과 미련을 품은 채 밤과 물과 울음 속에 남아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넓고 문화가 달라도 귀신의 모습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흰 옷, 긴 머리, 밤의 물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울음, 비정상적인 죽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영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두려워한 것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어디서나 어두웠고, 물은 어디서나 깊었고, 죽음은 어디서나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느 한 나라만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전체가 만든 가장 오래된 공포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죽은 뒤에도 떠나지 못한 존재들, 각 문화권이 두려워했던 세계의 귀신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귀신은 유레이입니다. 유레이는 대체로 죽었지만 이승에 남아 떠돌게 된 혼령으로 이해되며, 특히 한이 남았거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박물관 해설 자료들도 유레이를 장래와 연관된 흰옷, 길게 늘어진 머리, 불안정한 망자의 이미지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유레이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온료, 원한을 품은 복수기입니다. 이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은 배신, 버림받은 사랑, 억울한 죽음,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파괴된 삶, 그 모든 감정이 죽음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한 덩어리의 증오로 남아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일본 귀신의 핵심 공포입니다. 일본 귀신은 종종 아주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괴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조용히 문틈으로 스며드는 공포입니다.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말없이 서 있는 존재. 그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장래와 죽음, 미련과 정체된 시간이 한 모습으로 굳어진 상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신은 보는 순간 무섭다기보다 한 번 떠올리면 오래 남는 방식으로 무섭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원한은 계속된다는 생각. 그것이 일본 귀신이 주는 공포입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귀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존재는 벤시입니다. 브리테니커는 벤시를 아일랜드와 다른 켈트 전승의 초자연적 존재로 설명하며 밤의 통곡이나 비명 같은 울음이 한 집안 사람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전합니다. 벤시는 특이합니다. 직접 공격하는 귀신이라기보다 죽음을 알리는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 곳에서 먼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공포입니다. 눈앞에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죽음의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밤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 바람에 실려오는 흐느낌, 누가 우는지도 알 수 없는 비명. 벤시는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밤의 소리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 귀신은 단지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벤시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소리로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벤시의 공포는 형태가 아니라 예고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무섭고 만지지 않아도 두렵습니다.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이제 슬라브 문화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루살카가 있습니다.
브리테니커는 루살카를 슬라브 전승 속 물가에 머무는 존재로 소개하며 지역에 따라 세례받지 못한 아이의 혼이나 물에 빠져 죽은 젊은 여인의 영혼으로 이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루살카는 물과 함께 나타납니다. 강가, 호수, 늪, 안개가 낀 물가, 사람의 발이 쉽게 빠지고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곳. 인간은 오래전부터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곳.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아무 소리 없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곳. 루살카는 바로 그 공포가 귀신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승 속 루살카는 아름답고 슬프며 때로는 노래하고 때로는 사람을 홀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이 무조건 추하고 끔찍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조용하고 슬퍼 보이는 것이 사람을 더 쉽게 끌어당깁니다. 루살카는 물의 위험을 설명하는 민속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인 죽음이 자연 속에 남아있다는 상상이기도 합니다. 그곳엔 단지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있고 누군가의 끝나지 않은 죽음이 있고 누군가를 다시 물속으로 데려가려는 차가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살카는 슬라브권에서 가장 서늘한 귀신 가운데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귀신 가운데 하나는 라 요로나입니다. 브리테니커는 라 요로나를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구전 전통의 신화적 여성 존재로 설명하며 그녀의 울음이 어른과 아이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전합니다. 이 이름은 보통 우는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잃었거나 혹은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였고 그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끝없이 떠돌며 울부짖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귀신이 무서울까요? 단지 아이를 잃은 여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울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울음이 슬픔이면서 동시에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강가에서 들려오는 울음, 누군가 도와달라고 부르는 듯한 소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구조 요청이 아니라 죽음의 부름이 됩니다. 라 요로나는 슬픔이 공포로 뒤집히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울음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동정은 공포로 바뀝니다. 라 요로나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실, 죄책감, 모성, 물가의 위험, 그리고 밤의 금기가 하나로 합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괴물이면서 동시에 비극입니다. 무섭지만 동시에 슬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번에는 태국입니다. 태국에는 낙낙 또는 매낙이라 불리는 유명한 귀신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 속의 자료들에 따르면 낙낙은 남편이 전쟁이나 군 복무로 집을 비운 사이 임신한 채 죽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집에 남아있던 존재로 이야기됩니다. 이 귀신은 다른 귀신들과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는 노골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낙낙은 너무 평범해서 무섭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일상을 이어갑니다. 말을 하고 곁에 머물고 사랑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징후가 드러납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알 수 없는 침묵, 그리고 절대로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낙낙의 공포입니다.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죽음조차 이별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시간을 따라 앞으로 갔는데 죽은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낙낙은 복수기라기보다 집착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귀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잔혹한 괴물보다 더 섬뜩합니다. 괴물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 죽고도 떠나지 못했다는 설정이 오히려 더 무겁고 서늘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증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라지지 않는 애정도 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원한보다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유레이와 올료는 원한이 죽음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의 벤시는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그 그림자가 다가온다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슬라브권의 루살카는 자연, 특히 물이 죽은 자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라 요로나는 슬픔과 죄책감이 밤의 울음으로 남아 산 사람을 유혹하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낙낙은 사랑조차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섬뜩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화는 달라도 이 귀신들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밤과 침묵, 물과 울음과 미련을 품고 있습니다. 모두 죽은 자의 이야기이면서 사실은 산자의 공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을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귀신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남은 산자의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사랑하는 이를 잃는 두려움, 강물과 밤길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설명되지 않는 죽음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귀신은 항상 인간 곁에 있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여전히 어둡고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은 여전히 섬뜩하며 고요한 물은 여전히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누군가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죽었지만 떠나지 못한 자, 울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 사라졌지만 끝나지 않은 존재. 세계의 귀신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적어도 산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그리고 어떤 기억은 너무 짙어서 마침내 귀신이 된다. 오늘 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낯선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검은 물 위로 희미한 흰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혹은 분명히 끝났어야 할 누군가가 아직도 당신 곁에 남아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어느 한 나라만의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오래도록 품어온 보편적인 공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지금도 세계 곳곳의 밤속에 살아있습니다.